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호중 씨,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겨서 100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김묘선 기자님? 네, 정확히는 김호중 씨가 직접 기부를 한 액수가 아니라요. 네. 정확하게는 김호중 씨의 팬카페에서 4년간 기부한 것을 두고 100억이니 혹은 그 이하이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S가 지난달 29일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자사 방송 출연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라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그랬었죠. 있죠. 이와 관련해서 KBS의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좀 황당한 청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호중 가수의 방송 퇴출에 관련한 반박 내용입니다. 반박이야 자유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팬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00억 원 가까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나눔을 실천해온 것은 김호중이 가진 이름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다 라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라고 약간 훈계하고 싶었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김호중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긴다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줘야 한다라는 그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극히 일부의 의견일까 싶어서 한번 몇 명이나 동의를 하나 살펴보니까요. 네. 오늘 4일 기준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청원에는 약 1,500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가 다 김호중 씨 팬클럽 소속 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의하는 숫자가 1,5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여기서 궁금증이에요. 보통 어떤 유명 가수의 팬클럽 회원분들이 1억 원을 기부해도, 그러니까 그 가수 말고 팬클럽 회원들이에요. 회원들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도 우리가 미담으로 소개할 정도인데 100억을 기부... 아니 팬분들이 무슨 재력가들만 모은 걸 100억을 어떻게 기부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4년 동안 97억 이상 거의 100억 원 가까이 기부했다는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요? 처음에 이제 100억 가까이 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그만큼을 기부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역을 보니까 네. 그 중에는 튀르키예 지진복구 지원, 유니세프 성금 2억 2,500만 원, 네. 수재민 돕기 성금 3억 5,100만 원 네. 이런 식의 기부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소중한 기부를 한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전체 기부 액수 중에서 75억 원 상당이 김호중 씨의 2집 앨범이라는 거예요. 김호중 씨 앨범 52만 8,430여 장이 이게 이제 금전 가치로 따지면 75억 원 상당이 되는데 결국 금품이나 어떤 생필품 그런 게 아니라 김호중 씨 앨범을 기부한 거를 75억 원 기부로 계산을 했다. 요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김호중 씨 앨범도 기부했다는 게 자기들이 사서 이다 많아서 저 앨범을 사서 그냥 산 행위 자체를 기부로 본 거예요? 저걸 사서 누구한테 줬다는 걸 기부로 보는, 어쨌다는 게 저게 왜 기부로 보는 거예요? 실제 복지센터 이런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 앨범을 사서? 네. 팬들이 보통 이제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 앨범 판매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앨범을 많이 사거든요. 이제 그걸 아마 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팬들에게 앨범을 준다면 즐거운 선물이겠지만 기부 물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리 달가운 기부가 아니거든요. 실제 익명을 요구한 복지센터 근무자는요,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 비판을 했는데요. 가수가 컴백을 했다 하면 팬들이 앨범을 왕창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걸 받아서 뭘 하겠느냐, 이걸 꼭 쓰레기를 떠넘기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기부 관련 사업한다는 한 누리꾼도 제발 앨범을 가져오지 말아라. 또 앨범을 가져오는 것도 좀 싫은데 이걸 또 생색을 내면서 기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기부 물품을 받는 가정 가운데 요즘에 CD 플레이어 있는 집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누리꾼들도요, 자연재해로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앨범을 주면 이걸 먹을 수가 있냐, 분리수거도 안 되는 걸 기부라고 하냐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호중 씨 팬분들의 여전한 김호중 씨 사랑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주장이 과연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런 가운데 손정희 변호사님, 김호중 씨의 이제 어떤 수사 관련해서 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뭐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위험운전 치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 앞에서 약간 비틀거리는 쩔뚝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CCTV 영상을 경찰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경찰은 보통의 위험운전 치상죄 이제 기소의 증거로 보통 뭐 눈이 충혈됐거나 발음이 어눌하거나 이렇게 비틀거리는 걸 술에 취했다라는 정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것도 술에 취한 정황이다 이렇게 이제 유죄 입증 취지로 쓰려고 했더니 네. 김호중 씨 측에서 영장심재심사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걷는다. 왜냐하면 발목 부상이 예전에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도 있었고 또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은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나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비틀거린 것과 관련해서 술에 취한 거다. 질병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서로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면서 약간 비틀거리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포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주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 영상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것입니다. 사실 저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는 단순히 드는 생각인데 굳이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경기도 고양시 공연 2차례 그리고 경남 창원 2차례 했잖아요. 총 4차례 했잖아요. 그때 공연 무대에 오르는 상황도 영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만약에 소속사가 찍었다면 그런 것도 다 입수해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겠네요. 뭐 그거 가지고 다 뾰족한 결론을 낸다는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비틀거림이 평상시에도 있었다면 그것이 음주에 의한 비틀거림이냐 아니면 평상시에 그 비틀거림과 동일하냐 다르냐를 어떻게 하는 거 분석하는 것이 좋겠냐고 의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법 보행 분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과수에서 경찰로 그 결과를 보냈어요. 뭐라고 결과를 보내는 거 아니? 네. 사고 직전에 있었던 걸음걸이와 평상시의 걸음걸이는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과수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가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입증이 되는 그런 증거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김호중 씨가 발목이 좋지 않아서 뭐 치료받았다.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료 전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뭔가 지금 하는 말마다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의구심만 짙어져가는 그런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에요. 김호중 씨 측이. 그런데 경찰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할 때는 비공개로 하신 것, 이거 꼼수 출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들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인권도 지금 뭐 훼손됐고 명예도 훼손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찰의 입장은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앞서 사실 보셨던 것처럼 경찰에 이제 김호중 씨가 출석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는 취재진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이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스위치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6시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정문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그때 김호중 씨 측은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놓았다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좀 원색적이었어요. 먹잇감이다. 먹잇감이란 표현을 썼어요. 네. 네,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피의자를 포함해서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라면서 오히려 이 김호중 씨가 처음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 강남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때 지하로 들어갔었죠. 하지만 귀가할 때는 바로 잡고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에 있어서 퇴청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이 앞으로 모든 사람의 어떤 문제 제기를 다 받아주면서 비공개를 해줘야
이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겠냐라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씨 수사는 별도로 이건 나중에 하면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랬잖아요. 당시 강남경찰서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들어볼 때 지하로 갔잖아요. 이거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건 지켜볼게요. 김호중 씨 수사가 좀 마무리되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얘기한 게 또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드마크 수치 중에 가장 낮은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는데도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영장실질 범죄 사실에 빠져있던 게 음주운전죄잖아요. 아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사실 일반적으로 소주 10잔을 먹으면 일반 사람들 다 면허 취소 수준 나옵니다. 보통 한두 잔, 두세 잔만 먹어도 이제 0.03이 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형사대원 측에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0.08 수치를 적용한 게 아니라 0.03,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낮은 면허 정지 수치만을 적용해서 송치를 한 것이기 그게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했군요. 네, 0.03 정도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보완 수사해서 기소 단계에 오를 때 이제 음주운전죄도 같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또 재판까지 갈 거예요. 이 사건은 계속해서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